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자, 네. 다음 이야기. 앞서 우리 박준 변호사 언급하셨지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이제 후보들 다 출마 선언했고 5명의 후보, 그 중에서 뉴스에 많이 등장하시는 분은 이제 유독 3분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 룰 관련해서요. 어제 최고위가 저는 굉장히 그 지금의 혼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선호투표제로 결정이 됐고요. 반면에 그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은 또 부결이 됐어요. 논리가 없어요. 이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눠먹기식인 거예요. 어쩌면 선호투표도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면 청년 최고위원도 가능해요. 당원 당규 해석이 지금 문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투표제는 그래서 당규를 바꾼다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같이 바꾸면 돼. 근데 청년위원회는 그냥 없어. 그러니까 부결됐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선호투표제는 이른바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그러니까 비청 신청 아닌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또 청년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 유력한 분들이 좀 비청 쪽이 많아요. 진청 쪽에. 그래서 나눠 먹기식의 결과가 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 청년 최고위원들 출마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경민철 씨 맞나요? 예. 김형남인가 그분 두 분은 생각보다 정치 고관여층이 많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원래 정치 저관여층들하고 주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가끔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하러 이런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석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저 어제 이게 사실 청년 그 최고위원을 안 뽑는다 그랬을 때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치 고관여층 친구들은 막 설명을 해줘요. 이게 어떤 이제 친청이 어떻고 반청이 어떻고 이러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어떻고 1명이 어떻고 이러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설명 제대로 들었네. 얘기를 들으니까 청년 최고위원 굳이 안 뽑는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을 안 뽑는다, 이 워딩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민주당은 청년과 관련된 거는 아예 이게 나쁜 시그널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다가간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식의 결정을 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서영주 소장도 한 말씀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선호투표제는 거론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나 친청계 쪽에서 사실 이게 여론 몰이용으로 쓴 거예요. 핍박받고 있다. 이 말하자면 룰이나 이 경선 방식조차도 나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선호투표제 부분을 반대하고 나섰다가 이제 이걸 통과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터 한 것도 이제 그런 선호투표제 반대의 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아쉬운 거는 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뽑는 거를 왜 반대하죠? 저는 그거는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그 정청래 전 대표나 친청계 쪽에서 이걸 반대해요. 5명의 당권주자 중에 정청래 전 대표 빼고 4명은 다 청년 최고위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나 친청계에서는 사실 지난 지도부가 1인 1표제, 당원 주권. 모든 지도부라든지 어떤 그 선출직, 당내 선출직은 당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땀 한 땀 뽑아야 된다. 이게 당원 주권자 했잖아요. 청년은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왜요? 당 지도부가 청년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나요? 임명직, 지명직 이렇게 해야 관리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내 선거에 윤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수치를 이겼어도 참패한 이유는 2030의 청년들이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룰을 만들면서 이런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자는 소리예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정환 변호사 지적해 주셨지만 그냥 신문지상에 이제 제목으로 나오는 거 보면 네. 민주당은 청년 안 좋아요. 최고를 안 뽑나 봐. 청년 정치를 할 생각이 없나 봐. 이렇게 전달이 될까 봐 우려가 된다는 가장 거. 무서운 그게 게 제일 그럼요. 지금 사실은 그럼요. 그렇게 보여요. 예. 좀 말한 것처럼 대다수가 정치에 관심이 없죠. 음. 잘 모르죠 내용은. 이제 우리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나눠먹기 식이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제목 봤을 때는 청년 최고위 부결이에요. 예. 청년 안 뽑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 2030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다는 그런 어떤 교훈 자체가 있었는데 또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 좀 생각했으면 차라리 진짜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청년 최고를 하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 둘 다 이렇게 나눠먹기 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준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이 결국 그 다른 이견이 나온 게 각각 소위 말하는 이제 개파로 나누어져 있는 분들끼리의 그 유불리 때문으로 지금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게 이제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겠다. 막 여기저기서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그 작품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B급으로 이제 좀 전락한 상황인 왜냐하면 거는 지금 같아요. 당권 주자들끼리의 그 발언들도 좀 거칠어지는 면이 있어서요. 특히나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정청래 전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번 명청대전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예, 이게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역적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니까 좀 무섭고요. 약간 역할 분담 느낌이 들거든요. 김민석 후보는 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국가 차분하게. 배드캅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호 투표를 하게 되면 보완 관계일 것 같거든요. 예. 1순위를 김민석이면 2순위 송영길, 송영길이 1순위면 김민석 2순위.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쪽에서 이걸 계속 반대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게 보면 두 사람의 역할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음. 송영길 후보는 아주 강하게 메시지 계속 내고 아주 직설적으로 내고 김민석 후보는 애둘러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아마 스스로의 역할들을 다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 물론 이게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이걸로 송영길 후보가 뭐 힘들어하진 않을 왜 것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송영길 후보가 그냥 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뭐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송영길- 물병을 뜯지는 마음으로 뭐 이거 하시잖아요. 송영길은 오디오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는데 약간 용을 쓰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복식호흡 때문에 그런 거죠. 물병을 뜯지는 마음으로. 한두 번 요린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제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평택을 지난 6.3 선거에 이제 재보궐 중에 평택을 선거에 김용남 후보 이제 당에서 공천을 했었잖아요. 어찌됐건 그렇죠. 민주당의 공천이었고 민주당의 후보였는데 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보궐 전체 재보궐 지역은 당 대표가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도부가 들었대요. 네. 그러면 그냥 정청래 대표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어제 김호순 뉴스공장에 출연했었고 결국은 이제 평택을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취지의 후회스럽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김용남 전 의원 오늘 SNS 보니까 글을 올렸던데 본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 이런 언급을 했고 그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어이가 없네.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저 정청래 전 대표가요. 왜 뉴스공장만 가면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전직 당 대표였어요. 예. 해당행위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자당의 후보를 안 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행위예요. 엄청난 해당행위입니다. 그거는 우당이긴 하지만 선거 기간에 있어서 다른 당의 후보를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고
고민했다고 지금 본인이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김용남 지금 그 전 후보 같은 예. 경우는 지금 평택을 지역위원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위원장이 버젓이 지금 그 당무를 보고 있는데 그 후보를 안 냈어야 된다, 후회한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열이 이제 또 올라오니까 이제 다소 이제 뭐 안 좋은 써서는 부적절한 단어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적에 안 올렸어야 된다 이 정도 네.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저 같으면 호적에 아예 안 올렸어야 되는데라는 뭐 올렸다가 지웠어야 된다 그런 바람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고 하여튼 본질로 돌아와서는 부적절하죠. 아주 정청래 전 대표는 뉴스공장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감흥이 생기나 봐요. 한 20만 명이 보잖아요. 뭐 몇만이 더 보나? 아, 뉴스공장 케이스에 예, 더 많이 보나? 뭐 한 30만 요즘에 보나? 떨어졌대요. 많이. 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15만, 20만이 보고 있으니까 어허. 들뜨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한 5, 조심해야 돼요. 6천 명 보고 있을 때 흥이 안 나요? 흥이 조금 나요. 근데 정청래 대표 들까 봐요. 저는 뭐. 춤추고 싶어요. 아, 해당이 안 해요. 정청래 대표가 해당이 안 합니다. 5, 6천 명 정도 해당이 안 합니다. 그래요? 20만 명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분들 다 권리당원을 가정하면 이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연설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마 이것이다. 라고 저는 심천 완벽한 실수라고 보거든요. 실수다. 엄청난 네. 실수. 지금 예. 말해 해당이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해버린다는 거는 결국은 그 동접의 마수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그 정치가 말로 하는 건데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정치 비평가가 해야 될 말이 좀 약간 나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판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조금씩 예, 나뉘어요. 예. 자기 지위에 따라서. 이런 발언은 사실은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부적절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한데. 예. 예. 아니 그래서 본인이 아끼는 이원택 전북지사한테 한번 네.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은 징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정청래 전 대표를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전북지사인 이원택 지사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송영길 의원 그 당시에 김관영 그 전 지사, 예. 민주당 직전까지 있었죠. 어허. 그래서 무소속이었죠. 다른 예. 당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징계해라 지금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그럼 예. 어떡해요? 이분은 지금 이 얘기에 송영길 의원 얘기를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깔본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권의 뭐 선배라는 거죠. 국회의원이 더 먼저 됐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약간 깔보는 것 같다라는 워딩을 했는데 이런 정서가 있어요? 당에 혹은 정치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여의도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녀요. 아마 그래요? 그 얘기를 아마 송영길 의원이 공개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난 1년간 정청래 대표가 각 세우는 거 또 말 안 듣는 거 그다음에 사사건 그거는 이제 고의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뭐 순방 나갈 때마다 뭔가 좀 일을 일으켜서 성과를 가리는 이런 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본인보다 늦게 정치 입문했고 8년 전에 그 판도라에서 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 지사 시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정청래 싫어요. 그 사람은 그냥 싫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무시하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은 이 정가에서는 조금 정설처럼 이야기됐던 겁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뭐 후보들이 이제 매체 노출도 많아질 테고 각종 발언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언론지상에 올라내릴 텐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뭐 송영길 대표도 좀 과한 건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오늘 발표된 조원 CNI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어서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합쳐서 하나의 조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김민석 후보 40% 나왔고 정청래 전 대표가 28.2, 송영길 의원이 12.3, 고민정 의원 4.3 이렇게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 이렇게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더 있는 내용은 전국 성인 전체 응답은 정청래 전 대표가 29.4고요. 김민석 전 총리가 27, 송영길 10, 고민정 5.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룰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당 대표 선거의 룰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당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러면 예. 아예 투표에 참여할 투표에 수가 참여했습니다. 없죠. 왜 예. 여론조사 할 때. 그리고 나머지 70%는 권리당원이죠. 예. 30%는 그렇게 뽑기 일반 때문에 여론조사고. 예. 이런 성인 전자정답 이거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어. 왜냐하면 자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확인이 뭐 잘 다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를 지지한다. 왜냐면 민주당 지지자가 장동혁 지지하듯이 일종의 이렇게 역선택이라는 거군요. 그게 자꾸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조사를 자꾸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 또 누구한테 이게 득을 볼 수 있는지 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앞서 말했던 민주당 더하기 무당층,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룰상 일반 여론조사 30%가 네.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는 전화를 했을 때 그 선생님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뭐라고 했을 때 느낌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맞춰야 돼요. 아, 이거 그 전당대네. 예. 국민의힘 지지하지만 아니요, 저 민주당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청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역선택이 되는 그게 건데. 말이 안 돼요. 느낌이 전당대용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알 수가 없는 건데. 우리 박준 변호사의 날카로운 아니 그렇기 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한테도 불리해요. 자꾸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좋아한다. 이게 뭐 좋습니까 본인한테. 그렇죠. 근데 조은 씨나이가 그래도 좀 디테일 있게 조사를 한 거예요. 민주당 무당층으로 나눠서 1순위, 2순위까지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에 맞춰서 저는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선호 투표자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은 씨나이가 그 민주당의 맞춤형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했다? 내놓은 건데 박지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층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수치가 많은 게 나와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전체 그것만 뜯어보진 않지만 로 데이터를 로 보면. 데이터를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합은 정청래 전 대표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예, 아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니까. 예. 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공신력을 갖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하세요. 안 할 수가 없다. 하세요. 아니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으니 그러죠. 그래. 예. 뭐 알겠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물러 모아가지고 장동혁 좋냐 안 좋냐 물어보면 제가 장당보다 50% 이상 좋다 그럽니다. 그래요. 망하길 바라니까. 혹시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은 없었습니까? 서정욱은 친천계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좋아해요. 저는요 정청래가요 계속 가길 바랍니다. 똑같아. 낙마하지 않습니다. 집캐는 거까지 진짜 똑같아. 점점 똑같아진다. 초반엔 약간 오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젠 톤 조절도 제가요. 죄송해요. 저는요. 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